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6월 7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오늘 첫 등원을 했죠. 이재명 발 리스크. 지금 민주당이 이 분당 위기까지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거의 뭐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자칫하면은 당이 깨질 그럴 위험까지 있죠. 깨지지 않더라도 양쪽이 친명 그리고 비명 진영이 이 극한 대립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일 텐데 그러면은 당이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도 지금 당 내홍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발, 국민의힘은 이준석 발입니다. 이준석 발. 이준석 발 이 당 내홍이 이 민주당보다 오히려 빨리 이준석의 거취가 결정이 되면서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당권을 장악하는 자, 그런 시나리오가 여의도 정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은 이달 말입니다. 이달 말. 자,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때까지 어떻게든 티격태격 하면서 가겠지만은 국민의힘은 이준석 체제가 이러면은 이달 말에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양쪽이 일으키는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이 사이에 일으키는 갈등을 보면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전야 같은 그런 기류가 감돌고 있죠. 자, 이준석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 중인데 어제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견을 해서 면담을 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정진석 그 국회 부의장 그 친윤 진영의 맏형격이죠. 맏형격인 정진석 의원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이 안보라인 대통령실 외교 안보라인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겨서 갔다 그런 이야기를 SNS에 올렸죠.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까지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만나서 과연 어떤 이야기까지 했을까? 전폭적인 지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당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과 정부 방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준석이 9일 귀국을 해서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는데 그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 내용 이것도 다 전달할 예정인데 자, 이번 그 방문, 이 우크라이나 방문은 국내 정치에도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여권 안에서 갈등이 이것 때문에 또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정진석 부의장 어제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친윤 진영의 맏형격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로 간 이준석에 대한 이 부당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자기 측근들을 챙기는 그 혁신위를 만든다고 하면서 혁신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했죠. 정진석 부의장이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난색이었다고 한다. 어제 SNS 글입니다. 보름 전쯤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행을 고집해서 하는 수 없이 이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당 대표의 초청장을 받아줬다. 정부가 내심 탐탁지 않아 하는 외교 분야 일이라면 적어도 여당 정치는 결정에 신중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난색을 표명한 적이 없다. 또 한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진석 부의장이 이야기한 건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친서를 받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적이 있었죠. 그때 친서를 달라고 했던 인물이 이준석의 그 지시를 받아서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그때 국가안보실에서 퇴짜를 놨죠. 그러니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전체 차원은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방문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혁신 운운은 이율 배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의 측근이 당협 쇼핑을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당협 쇼핑이라는 것은 여러 곳 지구당, 그러니까 당원협의회, 각 당원협의회 중에서 본인이 편리한 데를 가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해서 낙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다가 낙점을 받았다. 자, 이 두 가지를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준석이 어제 새벽에 정진석 부회장이 글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어제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새벽 5시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서도 지금 계속 국내 정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도 만나고 거기서 바쁜 와중에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맞대응을 합니다. 어제 새벽 5시에, 우크라이나 시간 새벽 5시에 글을 올려서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YS 말을 흉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다시 SNS를 통해서 또 도발을 했습니다. 이준석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와 있는 동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러시아 역성드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붕괴하고 있네요. 이렇게 정진석 부의장을 그냥 직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붕괴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이 한국에서 정진석 지금 부의장 일단 상반기 21대 상반기 부의장 임기는 끝났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받게 돼 있죠. 그래서 부의장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이준석을 겨냥해서 한 말에 대해서 현직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붕괴를 하고 있을지 뭐 관심이나 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제가 와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정부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또 비꼬입니다. 본인은 여당 대표로서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왜 안에서 잘 모르면서 국내 안에서 잘 모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 뉘앙스의 글을 올린 거죠. 또 다른 글도 또 올렸습니다. 계속 우크라이나에서도 SNS를 통해서 계속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걸 통해서 이준석 대선 기간 중에 당사에 우크라이나 국기 조명 쏘고 러시아 규탄 결의안 내고 할 때 아무 일 없다가 지금 와서 뜬금없이 러시아 역성 들면 그게 간 보는 거고 기회주의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거듭 도발을 한 것이죠. 대선 때 그때 우크라이나 국기를 그때 당사뿐이 아니고 큰 빌딩에 전부 다 이렇게 국기를 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희생자에 대한 애도 이런 것을 표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걸 끄집어내서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뜬금없이 러시아 역성 들면 그게 간 보는 거고 기회주의다. 자, 까마득한 선배 정치인들, 뭐 권성동도 포함되겠죠. 권성동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고 또 혁신위원회가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듭 도발을 하는 이 상황이 되니 정진석 부의장도 이틀째 이준석을 또 저격을 합니다. 당협 쇼핑을 했던 사람이 정미경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을 했죠. 오늘은. 이준석이 혁신위원회를 한다고 하면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최고 승률의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당선되기 쉬운 경기 분당을 지역에 배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혁신도 정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내가 이준석을 끌어내리려는 발상을 해본 적은 없다. 또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정미경 최고위원이 발끈합니다. 당협 쇼핑 비판에 대해서 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지금 당 내분이 확산되고 있죠. 자, 이준석을 옹호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주로 원외에 있는 이 소장파, 젊은 소장파들이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옹호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의 대부분 국회의원들, 특히 중堅의원들은 이준석으로는 이 집권 여당을 이끌 수 없다. 그래서 비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죠. 자, 그래서 이준석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이달 말에 결정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까 여기에 따라서 이준석의 운명이 결정되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뭐 정진석 부의장이나 권성동이나 이렇게 이준석을 비토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봐야 되겠죠. 암묵적으로나마 실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의중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24일 이번 달 24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 금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윤리위원회,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준석의 명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 윤리위원회, 물론 이것이 뭐 성접대 의혹, 이것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자신 있다. 공개적으로 해보자라고 하지만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은 이준석을 그때 당 윤리위원회에서 4가지 중에서 뭐 당원권 정지 정도를 시킬 수가 있다. 이 분석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고가 아니고 당원권 정지. 이렇게 하면은 4가지 단계가 있죠.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는데 당원권 정지만 나와도 당 대표로서의 권리가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달 말에 당윤리위원회가 24일 날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를 심의하는데 이것이 이준석의 거취에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주목되는 것이 이거죠. 국민의힘 당헌을 보면은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당대표가 물러날 경우에 원내대표가 직을 승계합니다. 이준석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죠. 그런데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당대표가 직을 승계하지만은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 지금 이준석이 사퇴를 하면은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뽑게 됩니다. 새 대표를 뽑게 되기 때문에, 다만 이때 뽑히는 신임 대표는 전임 대표의 자녀 임기까지만 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대표도 내년 6월까지가 임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이 연말 이전에 그만두면 새로 뽑히는 대표 임기도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신임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사퇴 시점을 연말 이후로 조정한 뒤에 내년 2, 3월쯤 전당대회를 여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지만, 자, 지금 이 윤리위원회가 열리기로 돼 있고, 내부에서도 지금 이준석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4일 날 이준석의 명운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